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오늘 오후에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 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네. 자, 안철수 전 대표 출마 선언 직후에 바로 김경진 의원께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시기 좋지 않고 명분 방향도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출마 선언 직후에 한 게 아니고요. 예. 어제부터 이제 그런 의견을 안철수 대표께 전달을 했고요. 예. 오늘도 오전에 출마 선언하기 전에 지금 제 페이스북 SNS상에 써서 이제 낸 내용인데요. 예. 우선 안철수 대표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도 3등으로 패배를 했는데 이건 무슨 함이냐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어떤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때가 아니다. 예. 그래서 좀 자숙하고 성찰하면서 실력을 좀 더 키우고 나서 이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게 좋겠다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 본인은 뭐 나로서는 충분하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능력과 예. 국민이 생각하는 안철수의 능력에 많은 괴리가 있어서 이럴 때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어떤 결정의 잘못인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제 대선 직전에 안철수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습니다. 예, 그럼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서 만약에 패배하면 나는 한동안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 최소한 국회의원 임기 동안이라도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국민들께 드린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배수의 진을 친 거다. 예, 그리고 대선 끝나고 또 이유미 씨 사건 관련해서 저희 당에서 이제 사과를 전체적으로 할 때도 예.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 과정 속에서 장면 속에서 본인이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함의가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께 계속해서 전달을 했는데 갑자기 당대표로서 전면에 나서겠다고 얘기를 하면 본인이 국민들께 드렸던 메시지하고 이게 상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 얘기는 이런 거더라고요.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출마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너무 이제 오래 남았기 때문에 이제 당을 살려야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전당대회에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자리에서 저도 국민의당이고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예. 뛰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참 저도 말이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방법이 왜 꼭 당권을 가진 당 대표로서 전면에 나서서 당을 살려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조용히 다니면서 당원들 대가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당을 위해서 민심 청취를 할 수도 있고 배후에서 드러나지 않게 소리 소문 없이 당을 도울 수 있는 또 당을 살리기 위한 작은 노력을 할 수 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그걸 전면에 나서서 당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 당에서 보기에 또 국민들 보기에 안 좋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국민의당 현역 중진 의원 12명이 안 전 대표 출마 반대한다 성명을 냈는데 뭐 김경진 의원께서는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으신데 이렇게 성명서까지 낸 의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명분이고 둘째는 신뢰인데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대로 결국은 이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이유미 씨 사건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상태인데 예. 게다가 안철수 전 의원께서 이렇게 출마 선언까지 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한동안은 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고 하는 이 무언의 메시지를 스스로 깨버린 것이다. 신뢰가 더 없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의당에 대한 신뢰가 많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아마 당내 의원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마는 이제 공식 선언을 했고 이제 전당대회도 이제 다가오는데 그러면 이 12명의 의원들이 성명서까지 냈기 때문에 이게 관철이 안 되면 혹 탈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밖에서는 저희 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신데요. 예. 저희 당 내부에서는 상당히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의석수가 100석이 넘어가면 이 정당 내부의 소통 구조가 동맥경화가 구조적으로 걸리거든요. 근데 예. 저희는 40석이라 이게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는 집권을 하기에 이제 충분한 인적 자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었지만 정당으로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서로 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의당의 장점이 있기 예. 때문에 이분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도 당연히 당 내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탈당을 전제로 한다면 굳이 뭐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럴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바른정당이라니 다른 정당과의 정책 선거 연대를 염두에 둔 듯한 그런 발언도 나왔고 극자 구구 아닌 극중주의로 가겠다 이런 의지도 밝힌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의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과 안철수 전 대표의 오늘 이런 발언들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른 길로 간다고 보십니까? 글쎄 근데 뭐 극중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뭐 이제 저희가 중도주의 정당을 표방해왔던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좌와 우가 극렬한 대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선택해서 그 가능한 대안의 실천을 통해서 한국 정치를 한 발짝 한 발짝 현실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라고 누차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의 오늘 말씀은 기존의 발언과 무슨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방향과도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게 이제 무슨 기계적인 중도, 기계적인 중립 그런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방향에서 이 좌우 양 당의 어떤 이 노선 차이를 합의시키고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진 예. 역할이고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일단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지금은 안철수 대표가 나와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게 이제 김경진 의원의 생각인데 그러면 네. 전당대회에서 어떤 인물 또 어떤 형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우선 지금 당이 좀 이렇게 저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집중이 수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강한 리더십을 통해서 당을 좀 한 방향으로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 힘찬 리더십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당을 좀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연결과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분이. 그래서 최소한 국민들과 이렇게 또는 당 내부 구성원들과 스킨십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또 예. 본인이 정말 없는 의정활동의 시간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부지런함과 강한 체력을 가진 사람 또 사람들과 접촉해서 의견을 수렴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지런하고 강한 체력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봤는데 말씀을 안 하시긴 하셨는데 예.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전당대회 나오면 당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안철수 대표의 이번 이제 출마 선언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상당히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원외 지역위원장 중 일부는 이렇게 나와 달라라고 안철수 예. 전 의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도 있어서 저로서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 안철수 후보에 대한 찬반이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하게 어떤 의견이 부딪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찬성만큼 반대도 강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마는 신고리 오리코기 얘기 좀 해볼게요.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자문하는 데다 뭐 이렇게 역할을 지어줬는데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게 법적으로 지금 원래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하고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현행법상으로 보면 예. 원자력의 일반적인 위험성 때문에 이 공사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이 지금 현재의 어떤 공론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시각 전환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 예. 그 점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는 데 불과하니까요. 예. 당연히 자문기구로 보는 것이 맞을 거고요. 그게 이제
그 대법관 출신의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나마 이 정도 자신들의 어떤 적절한 입장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경진 의원께서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받아들여졌다고 보시나요? 근데 정부가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니까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자신들이 자문기구라고 정의를 한 것은 거기까지는 옳은데요. 예. 어쨌든 이 공론화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정부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어느 단위를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부 단위가 원자력위원회가 되는 것이지 이게 산자부 장관이라든지 국무위원회, 국무회의라든지 국무총리가 된다면 여전히 법 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원자력위원회도 정부 조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원자력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는 일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사실상 원자력위원회를 배제하고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이렇게 읽히고 있어서 예. 사실은 정부가 탈법을 전제로 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정부에서 원자력위원회든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가 주도해서 결정이 나오면 그 반대하고 있는 뭐 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가장 우려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정부가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중단 결정을 하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이 소송은 정부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금액, 천문학적 금액, 그러니까 뭐 1조 6천억 내지 한 5조 가까이 되는 매물 비용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법적으로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패소 판결을 받게 되는 이런 이중의 불이익을 정부가 부담하는 꼴이어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혼란과 후유증만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차원에서 법 정비가 먼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국민의당의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